요즘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최근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비트코인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뭘까요? 네, 정말 뜨거운데요. 네. 저희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도 비트코인 검색량이 전주 36만 뷰에서 지난주 57만 뷰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무려 59%나 증가한 건데요. 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에 11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500만 원을 기록하더니 14일과 15일에는 드디어 12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 18일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제가 가상자산 3법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핵심은 세 가지 법안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같은 날 통과된 두 번째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데요. 가상자산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지, 누가 규제할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종의 규제 청사진을 그린 셈이죠. 네. 마지막은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입니다. 미국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는데요.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네.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가상자산 업계한테 수억 달러를 이제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을 이제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를 보면 이때 선언한 거를 좀 하나씩 실현을 해가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3법 통과는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업계 반응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정식으로 법률로 확정이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진짜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비판했는데요. 네. 지니어스 법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은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들이 소유한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잠시만요, 매니저님. 대통령 일가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이게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지니어스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라는 겁니다. 참 세상에 대통령 일가가 이렇게 수익을 또 남기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니 좀 많이 놀라운데요. 그런데 매니저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이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니어스 법이 발효됐다는 점인데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와 1대1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인데요. 그동안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법 통과로 명확한 규제틀이 마련된 셈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과 변동성이 반복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이 하나의 금융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장 조정이 오더라도 전체 방향은 제도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했는데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버텼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급락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발언을 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렸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근에 무역 이슈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탈중앙화된 특성에 더 주목하게 됐다며 이제는 단기 무역 이슈에 덜 흔들리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즉 투자자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익숙해진 겁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약간 디지털 금 같은 느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법안 통과가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중인데요. 이번 미국의 법안 통과는 우리 정부의 2단계 입법, 즉 발행, 유통, 공시 등 핵심 영역 규제 논의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사업 모델 도입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른바 잡코인이나 스킴코인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과 한국의 규제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은 산업 성장과 혁신을 우선시하며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고요. 네. 한국은 그에 비해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점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는 글로벌 자본, 기술 인재, 혁신 기업 유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 한국이 국제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도권 안에 있는 자산에 집중하라인데요.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과 같은 대형 코인, ETF 등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이나 잡코인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산은 앞으로 상장 폐지나 거래 중단 같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미국 내 기관 자금 유입과 ETF 확대에 따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상품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간접 투자 상품이나 ETF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서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시장 흐름을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인사이트와 키워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꼭 찾아와 주세요. 득대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부터 적정 주가까지 단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추천해주는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 링크까지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